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제4차시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들어주기란 무엇일까요? 친구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가 말을 할 때 이라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행동, 친구가 한 이야기를 쭉 듣고 요약을 해주는 노력, 그때 서운했다는 말이지?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친절은 상대에게서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넌지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이 친구의 자살 위기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면 힐링 영상 또는 힐링 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모든 힐링 미디어는 우리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힐링을 주제로 하는 글이니 당연히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가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훈으로 흘리고 넘어가곤 하시진 않았나요? 이 말이 납득이 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나도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보내면 근거 없는 뜬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뇌과학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공부나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거의 절반의 시간은 무언가 공상을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냅니다. 이때 뇌 영상을 찍어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빈 시간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이 오른다면, 살이 빠진다면, 더 착한 사람이 된다면 나 자신을 더 좋게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자기 사랑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복을 무언가를 잘하게 될 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발전 없이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만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을 들을 수는 있지요. 돈을 더 많이 받거나 높은 지위에 도달하거나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에 조건을 부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조건부로 사랑하나요? 가족이든 친구든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대상을 그냥 내 옆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기분은 우리 일상생활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이른 행복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해야 할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친구들을 원만하게 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행복한 사람이 공부도 대인관계도 더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이 이야기에 설득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나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종종 현실의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거나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이걸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소중히 대해보세요. 사랑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명 존중 교육 시간에 경청하는 방법을 배웠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청을 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친구를 찾으세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건 친구에게 패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자신을 심리 상담자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자기 삶의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보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보람차고 즐겁습니다. 그게 서로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받지는 않으면서 주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똑같습니다. 내 시간과 힘을 들여 친구에게 받기도 주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더불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를 복습해 봅시다. 보기 단계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너무 어두워 보이는 친구, 최근에 힘든 인생 사건을 겪은 친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 등 우리 주변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듣기 단계는 그러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충고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자살 생각을 알아봅니다. 말하기 단계는 친구를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단계입니다. 듣기 단계에서 친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금, 장소, 시간, 방법이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살 예방 전화 1393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위클래스나 가까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존중교육 제4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